일본이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서 참전을 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던 자료였는데 최근 비밀 해제된 문서에 일본군이 한국전쟁에 그리고 역사상 길이 남은 인천 상륙작전에 깊이 관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군은 원산항해 기뢰 제거 업무, 인천 상륙작전 준비, 간호병 파병 등 간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했던 731 부대의 세균전 지원과 여러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한국의 재식민지화를 미국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불발로 끝났지만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국전쟁에 필요한 물품 생산, 보급, 파병군의 휴양지 역할로서의 경제 발전과 자위대 창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전범 국가에서 어엿한 주권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유진영 한국을 도와 참전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일본군 소해대원 1200명이 참전한 것이 비밀문서의 해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으로 국가의 주권은 상실하고 경제는 폭망한 상태였는데요. 한국전쟁이 일본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당당히 국제 무대에 오르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연합군의 점령지였던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약으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을 포기하면서 그동안 한국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이 모두 무효화되면서 한국은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국권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바뀌게 되고 경찰 예비대와 해상 자위대의 창설이 진행됩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원산 상륙작전에 필요한 기뢰 제거 작업에 참여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는데요. 원래 일본은 협정조약과 일본의 평화헌법에 의해 어떤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일본의 요시다 총리는 극비리에 기뢰 제거용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이에 25척의 기뢰 제거함과 1200명의 일본 군인들이 파견되어 원산, 흥남, 해주, 군산, 인천, 남포 지역에서 기뢰 제거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기뢰 제거함 파견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작업 중 전사한 한 일본군의 가족들에게는 한국 해역에서 작전 중 죽음에 대해 비밀로 해줄 것을 명령받았다고 합니다. 1950년 11월 15일엔 원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LT-636호가 침몰해 일본인 선원 22명이 사망하기도 하는 등 1950년에만 일본인 56명이 한국전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자위대가 된 뒤에는 해외로 병력을 보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캐논기관 출신의 폭로,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일본인 장교 3명과 함께 인천에 갔었다. 캐논기관이란 일본이 패망하고 점령국 상황일 때 연합국 소속의 일본 첩보기관입니다. 북한 정보 수집, 일본 내의 소련 스파이 적발, 일본 좌파 세력에 대한 견제를 담당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캐논기관에서 정보, 첩보 훈련을 받은 3,000명의 요원들은 북한, 만주, 중국 지역에 침투하였으며 이들 중 한국 지리에 밝고 한국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의 참여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뢰 제거 및 한국 지리에 밝은 일본인 장교 3명과 함께 인천 지역에 침투하여 인천 상륙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의 지형에 익숙한 일본군들은 미군 참모부와 함께 수색, 정찰대로 한반도 전 지역에서 활동한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전쟁 당시 사용되던 모든 지도가 일본인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 해체된 줄 알았던 731 부대는 한국전쟁에서도 활약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731 부대 전범들과의 사법 거래를 통해서 생체 실험 정보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731 부대에 요청하여 일본에서 싼값에 거둬들인 혈액을 한국전쟁에 참전 중인 미군에게 비싸게 팔아 많은 이득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을 기억되게 해준 인천 상륙작전에서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상륙작전 한 달 전에 투입된 일본 정보 요원들은 인천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계획되었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상륙작전으로서는 최악의 조건을 가졌다는 인천에 상륙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알루미늄 사다리였다고 합니다. 일본 알루미늄 공업은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명령으로 60개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만들어 공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다리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 인천 상륙작전 당시 동원된 일본인 선원과 항만 노동자는 3천여 명에 이르며 당시 극심한 경제난을 겪던 일본의 상황에 일자리 숨통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군 제1사단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된 쯔이 기요 히토가 1952년 8월 송환이 되어 온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일본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전쟁을 가리켜 천우신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늘과 신이 도왔다는 뜻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던 일본에게 한국전쟁이라는 상황은 경제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던 노동자들은 군수물품 제조를 위해 고용되었으며 한국으로 건너와 항만 시설업자, 하역업자 등의 노무자로 일하게 됩니다. 당시 동서기선이라는 일본 선박회사는 선박을 제조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 이후 미국의 대일 정책이 변화하면서 일본 재무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이에 1950년 9월 7만 5천 명의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고 1952년 해상경비대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일본 자위대와 해상자위대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일본은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자료를 조사하면서 일본이 한국전쟁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